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통한 신존재 증명이 가능한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이성적 추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논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존재 또는 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성이 계시와 신앙을 대체하는 근대 이후의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대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신존재 증명들이 신앙인들에게 주는 유익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판단하는 이성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할 이성도 역시나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그 계시에 수종드는 수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면, 비록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논증들이라도 우리가 그 논증의 유용함, 유익함은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론적 증명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논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증의 출발점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기원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해요. 모든 운동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운동의 결과이고,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의 결과이겠죠. 이러한 운동의 원인, 그것의 원인이 되는 원인, 또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해서 추론하다 보면 그것을 무한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모든 운동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존재를 전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존재는 다른 것을 그 존재의 원인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자기 스스로가 존재의 원이 되는 존재, 그 존재의 필연성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신적인 존재를 부동의 동자라 불렀습니다. 이 우주론적 논증은 오늘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을 통해 더 과학적인 논증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측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역사가 무한하다면 이미 온 우주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싸늘하게 식어 있거나 아니면 빛으로 가득해서 어둠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면 절대적인 시작이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 과학자들도 빅뱅을 무에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의 과학적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물질, 에너지, 공간과 시간까지 빅뱅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빅뱅이 사실이라면 신을 부정하는 것보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운동도 에너지도 공간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로부터 어떤 운동이 발생하고 우주적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운동의 어떤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궁극적 존재로서 신을 상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빅뱅이 사실이라면, 빅뱅을 사실로 여긴다면 그 빅뱅 이전의 상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무는 운동도 에너지도 공간도,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어떤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가 아니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무의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 빅뱅에 있어서 신의 존재, 무로부터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어떤 존재의 의지적 창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빅뱅 이론은 그 영원한 물질, 영원한 에너지에 관해 말해야 하며, 이미 영원한 물질과 영원한 에너지를 말할 때 과학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뱅 이론의 과학적 합리성이나 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빅뱅 이론이 오히려 과학자들 스스로에게도 신적 존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검열적인 태도는 자연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는 그 과학이 과학적 영역을 넘어서 있는 궁극적 존재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빅뱅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빅뱅을 사실로 믿는다면 신을 섣불리 부정하기보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규칙성을 토대로 합니다. 규칙성은 원인과 결과의 자연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과학은 검증할 수 없을 거예요. 과학은 자연 법칙이라는 경계 표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학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 존재는 규칙과 자연 법칙, 인과관계 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상태는, 빅뱅 이전의 상태는 존재하는 현실계의 법칙 너머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 말할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관하여 말할 때는 필연성이 아니라 창조의 우발성, 존재의 우발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성과 인과의 자연 법칙 안에 운행되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계기는 참으로 우발적인 거예요. 존재하게 된 원인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의 인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법칙 또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찾고자 한다면 창조는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온 것과 같고, 그래서 창조는, 존재는 우발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이 이미 존재하는 것의 존재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무가 아니라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여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주가 스스로 어떤 법칙 안에서 진화했다고 한다면 과학은 그 존재의 원인, 진화의 법칙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칙 안에 이미 존재의 원인마저도 속해 있다면 과학은 이론적으로라도 그 법칙을 설명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 우주가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게 되었는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규칙성,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우발적인 사건, 창조는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론적 논증은 오늘날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일컫는 논증에 의해 더 지지를 받습니다.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은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과 비슷합니다. 이 증명은 이 세계가 매우 정교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그 모든 탁월한 질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논증이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분명 이들을 설계하고 창조한 고도의 이성적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이 세계의 이 탁월한 운행 질서의 원인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질서에 따라 우주가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신을 전제하고 상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